이 책을 읽는 모든 이에게, 혼돈 속에서 방향을 찾는 이들에게 바친다. 제2장 두 번의 대전과 새로운 질서의 탐색. 1914년부터 1945년. 1. 제1차 세계대전 구질서의 붕괴.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파괴를 가져왔다. 동맹체계의 연쇄 반응으로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차례로 전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30개 이상의 국가가 참전하는 세계전쟁이 되었다. 4년간의 전쟁은 약 1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기관총, 독가스, 탱크, 항공기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했고 참호전의 교착 상태 속에서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몇 킬로미터의 땅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 솜 전투 첫날에만 영국군 6만 명이 쓰러졌다. 이 전쟁은 유럽 문명의 자기 파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낳은 것이 아니라 19세기의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오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독일 등 네 제국이 붕괴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유럽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다. 1918년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전쟁이 만들어낸 문제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배상 요구, 새롭게 그어진 국경선이 만들어낸 민족 문제들, 경제 혼란과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것이 다음 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 베르사유의 실패와 전간기의 혼돈.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전후 질서를 설계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전쟁을 예비하는 문서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 조항을 통해 민족 자결주의, 국제연맹, 개방적 외교를 주창했다. 이상주의적 비전이었지만 강화 협상 테이블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현실 정치에 밀려 원칙들이 하나씩 훼손되었다.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독일에 대한 처리였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전쟁 책임 조항을 삽입하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부과했다. 독일군은 10만 명으로 제한되었고 라일란트는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었다. 이 조약은 독일 국민에게 깊은 굴욕감과 분노를 심어주었고 그 분노를 먹고 자란 것이 바로 나치즘이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경제 붕괴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신뢰를 잃었고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권위주의 이념들이 부상했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폭력을 통한 팽창을 추구했다. 3. 제2차 세계대전, 문명의 위기.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다. 6년간의 전쟁으로 약 7천만에서 8,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군인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해준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수백만 명의 집시, 장애인, 슬라브인들을 조직적으로 말살한 역사상 전례 없는 범죄였다. 일본군은 난징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연합국의 공습과 원자 폭탄은 독일과 일본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국가 간 이익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인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인간의 존엄과 인종적 우열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지하는 편의 승리였다. 4. 새로운 질서의 설계, 유엔과 브레튼-우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부터
1945년 연합국들은 전쟁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나온 두 가지 핵심 제도적 틀이 현재까지도 세계를 규율하는 기본 구조로 남아있다. 첫째는 국제연합, 유엔의 창설이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국이 서명한 유엔 헌장은 베스트팔렌 체제의 주권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변형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쟁의 불법화였다. 유엔 헌장은 자위권이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에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엔의 설계에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모순이 내포되어 있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에게 부여된 거부권이 그것이다. 강대국들이 거부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강대국 자신이나 강대국의 동맹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유엔이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는 브레튼 우주 체제의 수립이다. 1944년 뉴햄프셔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국제통화회의는 전후 국제경제 질서의 틀을 설계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금과 연동시키는 금환본위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창설, 자유무역 원칙에 기반한 관세무역, 일반협정 GATT가 이 체제의 핵심이었다. 브레튼 우주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다음 편에는 제3장 냉전체제, 공포의 균형이 이어집니다.